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PR12에서 발표한 논문은 Unsupervised Data Augmentation for Consistency Training이라는 논문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박성남이라고 하고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논문은 제가 항상 트래킹하고 있는 한 분께서 쓰신 논문인데요. 어,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엑셀이나 엑셀렛 같은 논문을 같이 쓰신 분이기도 하고 그 교신 저자로 참여하신 분께서도 엑셀넷이나 트랜스포머 엑셀이나 이미지넷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어피시언트 넷이나 기타 되게 다양한 논문에서 교신 저자로 참여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제가 왜 이 논문을 선택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한 트위터를 보고인데요. 제가 트래킹을 하고 있어서 트위터를 팔로잉하고 있는데 단 20개의 레이브드 데이터를 가지고 IMDb에서 기존 그 어떤 모델보다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 딱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보여주어서 와 이거 대박이다 하고 이 논문을 리뷰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심지어 IMDb와 같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말고도 사이파 10이나 SVHN 또는 이미지넷에서도 되게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따라서 발표 순서는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최근 트렌드가 뭔지 설명드리고 Unsupervised Data Augmentation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UDA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부 어그멘테이션 전략들 그리고 기타 학습 기법들 그리고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트렌드라고 보기엔 조금 너무 큰 이야기이지만 딥러닝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이미지넷과 같이 엄청나게 큰 양의 레이블 데이터셋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항상 누군가가 그러한 데이터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니까 레이블 데이터는 항상 너무나 비싸고 어떻게 하면은 레이블 데이터뿐만 아니라 언레이블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가는 계속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분야 다들 아시겠지만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레이블드 데이터에다가 언레이블드 데이터까지 같이 활용해서 학습하는 방식이 있었고 레이블드 데이터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데이터의 양을 부풀리는 그러한 방식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에 대해서도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되게 적은 양의 레이블드 데이터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인데요. 이 논문에서 소개한 세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저는 이쪽 분야는 지식이 잘 없어서 위에 뭐 그래프 베이스드 레벨 프로포게이션 쪽이나 모델링 프리딕션 타겟 레이턴트 베리어블스 쪽은 잘 모르고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자 한 방식은 맨 세 번째 방식인 Consistency, Smoothness, Enforcing이라는 Semi-Supervised Learning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의 레이브드 데이터든 언레이브드 데이터든 어떠한 이미지 또는 오리지널 샘플이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 샘플에다가 되게 적은 양의 노이즈를 추가해서 X 스타를 만든 다음에 이 X와 X 스타에 대한 모델의 예측값이 크게 변하지 않고 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학습하는 것이 이제 Consistency, Smoothness, Enforcing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다 사진에다가 작은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서 저희가 보기엔 똑같지만 모델이 판단하기에는 되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두 X와 X 스타에 대한 예측값을 유사하게 만들자라는 게 Consistency, Smoothness, Enforcing입니다. 그와 다른 방향으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뭐 다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고 기존 X가 있을 때 Q 여기서 QX 햇을 만드는 것이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식인데 이 X의 햇을 만든 다음에 X의 햇에 대해서도 똑같은 Y 스타를 똑같이 Y 스타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가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다음에 이를 똑같이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식 자체는 아무래도 기존 이미지를 단순 변형하거나 뭐 확대하거나 약간 회전하거나 자르거나 이런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하게 돼버리면 이제 원본 이미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라운드 트루스를 계속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조금만 트랜스폼을 해버리면은 원본 이미지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이버스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안한 방식은 되게 쉬운데요. 이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 방식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식을 둘 다 사용한 건데,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에서 X에다가 약간의 가우시안 노이스를 추가해서 X 스타를 만든 다음에 모델의 모델의 예측값이 X나 X 스타에 대해서 컨시스턴트하게끔 예측하게끔 만드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 가우시안 노이스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X에서 X 스타를 만들 때 어그멘테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서 이 기존 X나 어그멘테드 X에 대해서도 이 모델이 유사하게 판단하게끔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슈퍼바이스드이기 때문에 이 X나 X 햇에 대해서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어도 됩니다. 이 모델은 전 학습할 때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다고 가정하고 X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X 햇을 만든 다음에 그 두 이그샘플에 대한 모델의 예측값의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 컨시스턴시라는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그 밑에 논문에서 레귤러라이징 메서드로 그냥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해서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네, 식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것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X는 기존 이그샘플이고 X 햇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만들어진 이그샘플이고, 이 둘의 Y가 예측한, 실제 Y 값이 뭔진 몰라도 모델이 예측하는 Y가 있을 거잖아요.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의 KL 다이버전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UDA는 학습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전체 구조에서 Unsupervised Consistency Loss라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레이브드 데이터도 조금은 있다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 레이브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슈퍼바이스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하고, 언레이브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언슈퍼바이스드 컨시스턴시 로스를 계산해서 최종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이 논문의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여기서 사용한 어그멘테이션 방식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나온 오토그멘트라는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 소타라고 알고 있었고, 데이터 어그멘트를 하는 세부 기법이 뭐 트랜슬레이션이나 로테이션이나 시어링이나 그거를 또 얼마나 많이 할 건지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그거를 하나의 시퀀스를 보고 해당 시퀀스를 하나의 서브 폴리시를 본 다음에 리워드는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를 리워드로 주고 각각의 서브 폴리시를 만들어서 폴리시 그라디언트 강학습으로 그냥 학습을 시킨 게 오토 어그멘트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림을 통해서 기존 그림이 있을 때 해당 배치마다 이제 서브 폴리시가 5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이 5가지 중에서 어떠한 서브 폴리시를 사용했을 때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가장 높아질지를 계산해서 가져가는 방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게 오토 어그멘트가 제가 듣기로는 되게 학습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특히 뭐 특정 태스크에다가 추가로 학습시키거나 계산하지 않고 이 오토 어그멘트로 나온 서브 폴리시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오토 어그멘트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데이터에 실험할 때는 2가지 어그멘트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하나는 되게 간단하고 재밌는 방식인데 백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어떠한 잉글리시 오리지널 센텐스가 영어 센텐스가 있을 때 이를 프랑스어로 한번 번역을 하고 이 프랑스어를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같은 문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약간 달라지는 문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번역을 해서 이 문장에 대한 이 문장을 이제 어그먼트 샘플로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뭐 의미적으로는 꽤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논문에서 저자가 제기한 것은 어떤 센텐스가 있을 때 그 키워드를 보장한다는 보장이 그 키워드를 계속 보존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저자가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근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TF-IDF based word replacing이라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TF-IDF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냥 전체 도큐멘트에서나 어떤 센텐스 안에서 그 단어가 얼마나 등장할지를 계산한 값인데 이 TF-IDF 스코어가 높은 단어는 대체적으로 그 해당 문장에서 키워드일 수 있으니까 낮은 확률로 바꾸고 TF-IDF 스코어가 낮은 단어는 비교적으로 조사나 연결어와 같이 키워드가 아닌 단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단어들은 좀 더 높은 확률로 리플레이싱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in이나 as 같은 경우는 스코어가 되게 낮을 거기 때문에 좀 더 높은 확률로 바꾸는 방식이고요. 이때 TF-IDF 스코어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DBPDR라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데이터셋에서 계산한 각각의 토큰들에 대한 TF-IDF 스코어를 바탕으로 그 가장 유사한 TF-IDF 스코어를 가지는 단어로 바꾸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다 제가 기존에는 몰랐던 텍스트 어그멘테이션 방식이었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롭게 제안된 방식이 이제 트레이닝 시그널 어닐링 TSSA라는 스케줄링 방식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미지에도 실험을 했고 텍스트에도 실험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셋에 실험을 하다 보면은 레이블드 데이터와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비율이 그때그때 다르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IMDb 같은 경우에는 20개 정도만 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했고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까지를 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레이블드 데이터가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비해서 매우 적을 경우 모델을 학습시키다 보면은 모델은 당연히 레이블드 데이터에 쉽게 오버피팅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시그널 어닐링이라는 걸 통해서 이 부분에서 슈퍼바이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얼만큼 흘려줄 것이냐를 계산 조금씩 스케줄링 한 건데요. 식을 보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이 i라는 거는 그냥 인디케이터 함수고요. 그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해당 example에 대한 컨피던스 값이고 이 컨피던스가 어떤 threshold보다 낮은 애들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델이 어떤 example에 대해서 되게 높은 컨피던스를 가지고 있으면 오버피팅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컨피던스를 가진 트레이닝 example은 스킵하고 낮은 컨피던스를 가진 트레이닝 example만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threshold도 그 트레이닝 프로그레스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오른쪽이 이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 건데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학습 초반에는 슈퍼바이스 로스를 거의 주지 않고 있다가 점점 이제 이 threshold를 늘리는 방식으로 학습을 한 거고 로그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급격히 올려주고 나중에 천천히 늘려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논문에서 소개하기에는 레이블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경우에는 이렇게 익스포넨셜 스케줄링처럼 천천히 트레이닝 시그널을 보내주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했고 레이블드 데이터가 꽤 있는 경우에는 그 초록색처럼 이제 로그 스케줄링으로 해주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다른 트레이닝 테크닉스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미지넷을 학습을 할 때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저자는
JFT라는 다른 도메인의 유사한 태스크를 가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완전히 같은 도메인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같은 도메인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이미지넷의 클래스가 있을 때 이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이 이미지넷과 JFT가 약간 다른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안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넷의 프리트레인된 레스넷 50를 가지고 와서 이 레스넷 50로 JFT 데이터셋에 대한 모든 example에 대한 컨피던스를 한번 모델 예측값을 한번 낸 다음에 일정 트레쇼드 이상으로 컨피던트한 example들만 가져와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던 게 제가 아까 두 개의 프리딕션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와서 그 프리딕션들끼리의 KL 다이버전스 값을 계산했다고 했었는데 이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이 간단한 디스트리뷰션일 수도 있고 이미지넷 같이 엄청나게 큰 카테고리 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미지넷 같이 카테고리 수가 엄청나게 많을 경우에는 모델이 KL 다이버전스를 줄이기 위해서 대체로 되게 평평한 예측값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목격했다라고 논문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유사한 예측값을 가지게 되면은 모델이 제대로 배울 수가 없으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식을 사용했는데 세 가지 방식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어그멘티드된 데이터에 대해서 프레딕션 디스트리뷰션 엔트로피를 적게끔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 가장 간단하게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좀 더 양극화하게끔 조절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모델이 컨피던트하지 않는 그러니까 되게 다 플랫하면은 그 플랫한 값들의 맥스 값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작을 거잖아요. 그래서 맥스 프로버비티가 낮은 데이터의 경우에는 아예 학습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트레이닝 방식들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결과 실험 환경과 결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데이터셋은 IMDb랑 옐프 그리고 아마존 리뷰를 가져고 학습을 시켰는데 이때 IMDb와 옐프2, 아마존2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고 나머지 옐프5, 아마존5는 5개를 분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레이블드 데이터 수로 딱 20개만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5-way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각각의 클래스별로 500개씩 해서 총 2,500개의 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경우 레이블드 데이터로 넣지 않은 모든 트레이닝 셋도 그대로 사용하였고 추가로 공개된 언레이블드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옐프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없는 추가 데이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옐프의 경우 찾아보니까 약 520만 개 정도 되고 아마존의 경우 추가된 데이터가 1억 4천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재미있게 읽었는데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게 이게 프리버트 소타라는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버트가 워낙 많은 태스크에서 소타를 이뤘기 때문에 버트가 있기 전에 소타와 버트가 들어옴으로써 나온 결과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윗부분은 20개나 뭐 2,500개만 사용한 게 아니라 기존에 그냥 전체 다 모든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의 소타 값입니다. 그래서 프리버트 같은 경우에는 버트보다 프리버트 소타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약 에러 레이트가 4.32, 4.51 정도 되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25,000개의 트레이닝 셋을 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죠. 근데 이제 버트에다가 파인 튜닝을 해서 20개의 IMDb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기존 25,000개를 사용한 결과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파인 튜닝이 뭐냐면 버트 라지라는 거에다가 해당 도메인 데이터에 추가로 파인 튜닝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옐프에서도 이 정도 성능을 보여줬고 이게 보시면 사실 모든 부분에서 소타는 아닙니다. 그런데
프리버트 소타, 풀리 슈퍼바이즈 베이스라인보다 또 더 높은 에러 레이트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뭐 20개만 사용했고 2,500개만 사용한 결과에 비해서는 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지금 네. 방금 전 테이블로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세마스포 세팅에서 지금 UDA를 어떻게 지금 어플라이 하고 안 하고 어플라이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된 거지? 네. 그럼 UDA 어플라이 할 때 소개해 주신 Back Translation, Auto Augment, TF-IDF, Word Replacement 세 가지를 다 쓴 거예요? 네,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나오겠지. 백 트랜슬레이션, 오토그멘트는 이미지고, 백 트랜슬레이션이나 TF-IDF 워드 리플레이스먼트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개를 생성하게 되겠죠. 하나의 이그샘플마다. 그러면은 그거를 디테일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20개 데이터셋 말고 25,000개에서 20개를 뺀 그 나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전부 다 트랜슬레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TF-IDF, 워드 리플레이스먼트 해서 그러면 거의 5만 개 정도의 트레이닝 샘플을 만드는 건가요? 그래 쓰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뭐 몇 개인지는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네, 대략적으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랜덤에서 이 랜덤 부분은 그냥 랜덤 트랜스포머 모델인데요. 랜덤 트랜스포머 모델에다가 UDA를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랜덤 트랜스포머 모델을 20개로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 에러 레이트가 43.27이면 거의 예측을 못한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UDA를 추가함으로써 이 차이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약 75%까지 성능이 증가하는 거고, 버트와 같이 다른 데이터셋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학습된 모델을 가져왔을 경우에도 엄청나게 큰 향상을 이뤄주게 되었습니다. 이 UDA가 없는 거는 그냥 아까 이 부분에서 이 오른쪽 부분을 아예 없애고 왼쪽 부분만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사이퍼10과 SVHN이라는 데이터셋인데요. 이미지 쪽은 제가 엄청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부족할 수도 있지만, 사이퍼10 같은 경우에는 원래 데이터 트레이닝 셋이 약 6만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4천 개만 사용을 했고, SVHN은 60만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00개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사실 좀 기존 결과보다 다른 게 전체 모든 모델들에 대해서 4,000개로만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데이터 그리고 오토 어그멘트 이런 것들이 기존의 다른 논문에서 제안된 성능이랑은 되게 많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논문에서는 이 6만 개를 다 학습시킨 걸로 비교를 한 거고, 이 논문에서는 이 저자들이 임의대로 4천 개만 학습을 시켜서 자기네들이 결과를 내고 그거를 이제 비교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UDA가 기존의 모델들보다는 좀 더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이미지넷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레이블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그 이유는 클래스가 워낙 많아서 그렇게 사용했다고 적혀 있었고, 그래서 전체 이미지넷 데이터에서 10%를 네이브드 이그샘플을 사용했고, 언네이브드 이그샘플도 트레이닝셋에서 90% 정도를 언네이브드 데이터로 사용하고 추가로 한 1.3 밀리언 개의 이미지를 JFT 데이터셋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out of domain unlabeled example 설명을 드렸다시피
도메인이 완전히 같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레스넷 50 모델을 사용해서 컨피던스를 계산하고 그 컨피던스가 높은 애들로만 1.3 밀리언 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 기존의 10%로만 학습을 시킨 경우 레스넷 50는 약 55%의 애큐러시, 탑5도 한 70%의 애큐러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unsupervised consistency loss를 추가를 해서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한 70%나 88%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왼쪽은 이미지넷의 10%만 사용한 거고 오른쪽은 이미지넷의 10%를 사용하되 언네이브드 데이터에 JFT 데이터셋을 추가한 겁니다. 이렇게 언네이브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능이 되게 많이 올라가서 UDA 같은 경우에는 언네이브 데이터를 추가하면은 탑5 애큐러시가 약 94%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던 오토구멘트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제가 아까 TSA 스케줄링이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TSA를 아예 사용하지 않을 때랑 각각의 방식대로 스케줄링을 했을 때 데이터 셋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경우를 보여줬습니다. EF5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넨셜 스케줄링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사이파10은 리니어 스케줄링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은 신기한 게 뭔가 새로운 어그멘테이션 방법 자체를 제안한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어그멘테이션 방식들을 활용하거나 되게 간단한 어그멘테이션 방식을 제안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그멘테이션 방식이 없기 때문에 기존 어그멘테이션 방식들을 비교해서 어떤 게 제일 효과가 있었냐라는 걸 실험을 했었는데 기존의 그냥 어그멘트 방식 자체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던 워터 어그멘트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논문에는 없고 제가 따로 블로그에서 찾아온 건데요. 제가 이거 논문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20개로만 소타를 찍을 수 있으면 25,000개를 다 사용하면은 과연 얼마나 좋은 애큐시를 보일까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약간 20개, 뭐 4,000개라는 게 되게 뭐랄까 매직 넘버 같아가지고 이걸 왜 선정했는지가 좀 궁금했었는데 이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이 학습을 시킨 것 같은데 20개로만 학습시킬 때도 이미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25,000개를 학습시켰을 때도 사실 20개랑 25,000개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UDA 방식인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스 버트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좀 꽤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네, 사이퍼10에서도 같이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저자가 성능이 하락하지 않는 한에서 레이브드 데이터를 최대한 줄여서 발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딧에서 저자들한테 질문한 것도 보니까 20개나 25,000개나 자기가 실험했을 때는 1%도 성능 차이가 없어서 그냥 20개로 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개의 선택은 그냥 애큐러시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 면에서 최소한의 샘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을 설명드리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식에다가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 세팅을 연결해서 학습한 방식이고요. UDA는 레이브드 데이터가 되게 적고 언레이브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을 때 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모델 자체에 대한 가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비전이나 NLP 그리고 저자가 설명하는 거는 태블러 데이터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막 자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데이터셋에 사용해 볼 만한 트레이닝 테크닉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좀 한계가 있다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뭐 20개는 너무 좀 뭐랄까 과장된 것 같고 그냥 20개나 25,000개나 성능 차이는 1%도 안 된다. 그리고 이 어그멘트 스트래티지에 따라서 결과가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그멘트 스트래티지에 되게 의존적이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기존에 학습됐던 방식이 이러한 슈퍼바이스 코스트 엔트로피 로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존 데이터 어그먼트 방식은 이 X를 어그먼트 폴리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X 햇을 만든 다음에 이 X 햇과 Y 스타를 같이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여기서 제한된 방식은 X와 Y 햇이 있는 Y 스타가 있는 방식에서 슈퍼바이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따로 계산하고 언네이브드 데이터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어그먼트를 해서 X 햇을 만든 다음에 이 X 햇과 기존 X가 모델이 예측하는 디스트리뷰션이 차이가 없게끔 하는 학습 방식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최종 로스를 계산하는 방식이 unsupervised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추가로 뭐 트레이닝 시그널을 얼만큼 조금씩 보내줄지에 대한 테크닉도 있었고 이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플랫하지 않고 샤프닝 할지에 대한 방식도 있었고 이 언네이브드 데이터를 무작정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out of domain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한 방식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질문인데 방금 그 마지막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그 여기서 TSA하고 그다음에 Sharpen Prediction Distribution이랑 Out of Domain Data의 그레이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미지인 경우, 이 실험들에서는 이미지인 경우에만 사용한 건가요? 아니요. 그 out of domain 데이터는 이미지에만 사용한 게 맞고요. 근데 위에 두 개는 텍스트에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사용한 거지? 예를 들어, Sharpen Prediction Distribution은 이게, 센티멘탈 어나리시스 할 때 어떻게 사용? 네, 네, 여기 보면은 바이너리에는 적용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5개의 분류로 예측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디스트리뷰션 값이 너무 플랫하지 않도록 이 결과 값을 좀 더 극단화시키는 방식이 이제 샤프닝 프리딕트 디스트리뷰션 방식이어서 텍스트에도 동일하게 사용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시그널은 잠시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슈퍼바이스 로스를 얼마나 줄지 학습 과정에서 슈퍼바이스 로스를 얼마나 조금씩 줄지에 대한 거라서 이거는 뭐 이미지나 텍스트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왼쪽 부분을 얼마나 조금씩 줄지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서 네. 그러면 되게 제가 계속 너무 다른 분이 먼저 질문하시고 제가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리미팅 케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슈퍼바이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언슈퍼바이즈 컨시스턴트 로스만 사용하면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네,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레이닝 프로그레스에서 0인 경우에 아니면 뭐 되게 작은 넘버인 경우에 그래서 익스포넨셜 스케줄 그러니까 0에서 지금 0에서 0.2 사이 정도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 네. 왜냐면 지금 보여주는 게 네. 보면은 되게 unsupervised consistency loss로 주어지는 게인이 되게 큰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맨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트렌드 여기 방금 나갔네. 예. 방금 하나씩 나간 거. 이거요? 예. 예. 네. 지금 importance of number of label example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더 x-axis가 조금 더 이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더 가면 예를 들어서 네, number of variable example이 0에서 10 정도면 뭐 아무리 0에서 10이나 보다 그러니까 더 왼쪽으로 갔을 0이라고 하면은 네. 뭐 그 아까 전에 그 패러미터를 정하지 않아도 슈퍼바이저로서 얼마나 흘려질지 정하지 않아도 뭐 그 0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서도 그런 경우에서 이 구글 커브는 계속 좀 이게 지금 플래토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95.8 그 정도를 쭉 유지하면서 왼쪽으로 더 가는지 왜냐면 지금 보니까 네. 되게 좋은 어프로치인데 되게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언투바이 컨시스턴시 로스의 역할이 되게 큰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밑에 부분이랑 위에 부분의 차이가 이제 그 unsupervised consistency loss가 주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트에다가 그 슈퍼바이스드 러닝만 한 애가 이제 이 정도 성능이 나오고 사실 근데 이것도 대단한 거죠. 20개만 넣었는데 버트가 워낙 뛰어나서 93.5%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UDA를 추가하면은 이제 오른쪽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버트를 빼고 UDA만 넣었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잠깐만. 제가 잘못 벌트를 넣고 그다음 유디에 넣었으니까 이 차이가 UDA가 주는 차이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벌트도 조금 더 스텝백을 하면 벌트가 지금 이게 액큐시고 아까 전에 4포인트 그런 지금 100에서 4.2를 뺀 가격이군요. 뺀그 액큐시군요. 아까 전에 그 테이블에서 보여준 거는 6.5, 4.2 이렇게 있었는데 네, 이건 에러 레이트에서 100에서 뺀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뺀 값이고. 근데 벌트도 사실은 그 로스를 잘 보면 그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벌트도 그러니까 인풋을 펄터브 시켜서 펄터브 된 인풋을 얼마나 잘 리커버 하느냐. 그러니까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 아이디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얼마나 매스킹을 해주냐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 인풋을 언스포바이즈 컨시스턴시 할 때, 어그멘테이션 하는 게 사실 TFI 그 카운트를 하든 어떻게 하든 사실 아까 전에 백 트랜슬레이션 이런 것들도 사실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 사용할 때 펄터베이션 주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다른 논문들에서도 많이 예전에 썼던 그런 테크닉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안 하고, 벌트처럼 아까 전에 림테이션 했는데, 만일 벌트와 같은 방법으로 매스킹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I am a boy인데 A 빼고 매스카웃 하고 I am boy 이렇게 잘못 써도 거의 비슷하게 또 사람들이 빨리 쓰다 보면 옐프 리뷰를 빨리 쓰다 보면 그런 타이포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했을 때는 이만한 개인이 없겠네요. UDA가 주는 이런 개인이. 방금 말씀하신 방식 자체가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 저자도 그 어그멘테이션 방식에 대해서 결과가 되게 많이 달라진다라고는 소개를 해서 되게 어그멘트를 어떻게 하냐가 되게 뭐랄까 좀 민감한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그멘트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두 가지를 했는데 백 트랜스레이션 하고 그다음 TF IDF 그거 카운트 해가지고 두 가지 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도움이 줬는지는 잘 안 나와 있나요? 네,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이거 두 개를 다 썼더니 좋더라 그런 거죠. 네, 네. 음, 음.
그럼 예를 들어서 어그멘테이션 하나 더 다른 스트래테지 가져와서 하나 더 하면 그 하나 그 전에 썼던 거 하죠. 매스킹아웃도 아니고 이것도 여기 제한된 지금 사용한 두 가지 방법 아니고 다른 거 하나 더 쓰면 더 좋아질까요? 그 마지막에 퓨처워크와 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어그먼트 방식이 되게 다양하게 적용하면 더 좋은 성능이 낼 것 같다라고 막 저자가 소개는 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어, 봐야 하는 거라서 그 어그멘테이션 여러 개 하면 좋아질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음, 알겠습니다. 제대로 답변 못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음, 근데 왜 물론 그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서로 다른 도메인을 하면 거의 성능이 잘 안 나와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왜 아웃 도메인은 테스트 안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문장을 추가하지는 않았는데 텍스트의 경우 같은 도메인의 추가 데이터는 사용했는데 아예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셋을 안 가져온 건데 그걸 왜 안 가져왔는지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따로. 예전에는 왜냐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IMDb랑 옐프2랑 뭐 합칠 수 있잖아요. 그 네, 바이너리 퀘스트 같은 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뭐 이미지넷이랑 다른 데이터셋이랑 아웃 오브 도메인 한 것처럼. 근데 그 제가 보기에는 IMDb하고 옐프하고 합치면 전혀 그 서로 데이터셋을 합친 다이버시티 게인이 없었던 걸로 옛날에 기억하는데 우리 마지막 저자 옛날 논문을 보면 네. 근데 지금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도 뭐 이런 도메인이 너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도움이 안 됐으니까 안 됐겠죠? 이거는 제가 잘 설명 못 드린 것 같은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개된 데이터 말고 옐프 데이터셋이 약 추가적으로 520만 개 정도 있고 아마존 리뷰 데이터셋이 이 데이터셋 말고 약 1억 4천만 개 정도가 더 있는데 그걸 사용했다라고 논문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IMDb 할 때 옐프나 아마존 데이터를 쓴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네, out of domain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음,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저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 네. TF-IDF 어그멘테이션 할 때 그 TF-IDF 스코어는 일단 어떤 토큰을 대체할지 셀렉팅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단어로 셀렉팅 하는지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스코어가 비슷한 걸로 랜덤하게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의미나 이런 거 사전을 좀 쓰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제가 아까 너무 빠르게 넘어간 것 같은데 이 각각에 대해서 TF, IDF 스코어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 해당 도메인의 데이터셋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DBPDR라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로 TF, IDF 스코어를 따로 계산한 결과값이 있고 만약에 제가 이 텀이라는 단어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 텀에 해당하는 단어를 DBPDR에서 찾아서 DBPDR에서 가장 유사한 TF-IDF 스코어를 가진 이 워드라는 단어로 바꾸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거의 그냥 시너님, 그러니까 동의어 설치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자주 안 나오는 단어는 적게 바꿔주고 자주 나오는 단어는 좀 크게 바꿔주고. 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마지막 부분. 자주 네. 나오는 이렇게 조사같이 좀 자주 발생하는 단어는 의미 없을 확률이 좀 더 높으니까 더 높은 확률로 바꿔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같이 되게 낮은 확률로 TF IDF 스코어가 높은 단어는 키워드일 수 있으니까 낮은 확률로 바꾸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는 되게 그냥 사이드 퀘스천인데, 성남님은, 이건 아까 전에 제가 도엽님도 제가 못 물어봤는데, 이 논문을 왜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관심 있어서? 저는 아니, 일단은 관련 있어요. 네. 제가 따로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저는 NLP 쪽 관심이 많은데 제가 NLP에서 트래킹하고 있는 저자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내시기도 하셨고, 네, 20개로 소타를 찍었다라니까 그거 결과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다음에 얘기. 네네. 저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도현님 궁금해서 그 메타러닝 아, 그거는 네. 제가 완전 메타러닝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시계열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시계열 데이터가 실제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기도 하고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러닝 시킬 수도 있는데 각각의 베리어블을 다 각각의 변수들을 다 다른 태스크라고 생각하고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온라인 메타러닝 페이퍼가 딱 그렇게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인 것 같았어요. 멀티베리 타임 시리즈를 그냥 각각의 타임 시리즈를 다른 태스크라고 생각하고 온라인 러닝 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점이 온라인 러닝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페이퍼를 찾게 됐어요. 그게 제가 지금 설명을 잘 이해하면, 그러니까 멀티베리 타임 시리즈가 있는데 각각의 싱글 베리 타임 시리즈를 각각 다르게 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 그 부분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타러닝 관점에서 그냥 멀티베리 타임 시리즈를 학습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다가 찾게 됐어요.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